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아쌤입니다. 다들도 잘 지내셨나요? 이번 영상도 좀 오랜만에 찾아온 것 같아서 민망하긴 하지만 또 오늘 영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 잘 준비해 왔으니까요. 정리한 내용 잘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이제 저의 아이덴티티를 이제 만들어준 영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영상 거의 초반에 보면 개인 레슨 시작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내용들을 담은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영상들을 이제 계속해서 많이 봐주시고 그리고 그 영상에 관심을 갖고 아직도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번에는 조금 업데이트해서 영상을 하나 올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전에 있었던 내용이랑 중복되는 내용도 있고 그리고 제가 요즘에 다시 느끼고 있는 점들이나 그리고 저의 수업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런 점이 조금 특별한 것 같아 라고 다시 생각하게 된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영상도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영상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럼 영상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출발! 자, 그럼 첫 번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현재 저희 상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개인 레슨을 진행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원을 아직까지는 운영을 해본 적이 없고요. 간혹 가다가 학원을 운영하시는 걸로 착각을 하셔서 저한테 학원에 관한 걸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는 학원을 운영해 본 적이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개인 레슨을 진행 중이에요. 제가 지금 개인 레슨을 진행해 온 지 벌써 한 8년 정도가 되어 가는데요. 아이들을 가르쳐 보기도 했고 그리고 성인도 가르쳐 보기도 했는데요. 저는 제 성향상 아이들과 조금 더 잘 맞는 것 같아서 아이들을 초점으로 한 개인 레슨으로 이제 조금 돌렸고요. 사실 성인이 더 잘 맞아요 하시는 분들은 성인 레슨만 진행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스케줄을 좀 짜놓고 몇 년 동안 이렇게 쭉 한 아이를 가르치는 게 조금 더 보람을 느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성취감을 느끼는 것 같아서 지금 현재는 아이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수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알고 그 다음에 내용들을 좀 숙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홍보는 꾸준하게 라고 적어봤습니다. 홍보가 일단은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그렇지만 홍보를 꾸준하게 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홍보를 한다고 해서 바로 반응이 오지 않고요. 내가 언제 홍보를 했었지? 언제 여기다 홍보를 했었지? 싶을 때쯤에 약간 반응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꾸준히 여러 가지를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일단 제가 요즘에 사용하고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최근까지 운영하고 있는 방법은요. 블로그 그리고 당근마켓을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당근마켓에 보면은 이제 지역 설정을 해서 그 안에서 홍보를 할 수 있는데요. 그 당근마켓 내에서 홍보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맘카페는 계속해서 꾸준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레슨하고 있는 그 지역에 대한 그 맘카페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조금 저의 어필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인스타도 이제 많이들 하고 계셔서 인스타도 효과가 좋다고는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인스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이 어려움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뭔가를 올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 그리고 학생들의 사진을 계속해서 찍고 결과물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는 게 저한테는 어려운 일이어서 인스타는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하는 것을 조금 더 잘하는 것을 더 이제 강화시켜 나가자 하는 느낌으로 제가 지금 더 잘하는 것들을 활용을 해서 SNS를 활용해서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단지가 큰 곳이라면 아파트 홍보를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아파트 대단지 경우 그리고 초등학교가 껴져 있는 경우 그리고 아이들이 많이 사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돈을 투자를 하더라도 그 정도는 결국은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아파트 단지 홍보가 있다면 꼭 도전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홍보물을 만들 때 어떠한 것들을 좀 주의를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제가 레슨을 해온 경력도 이제 어느 정도 되었다고 자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다른 것들에 대해서 프로필을 쌓고 있기 때문에 저의 프로필이나 뭐 수업 경력, 그리고 저는 매년 제자 연주회를 진행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어서요. 이 제자 연주회에 대한 내용을 또 같이 어필을 해서 저를 좀 PR하는 그러한 문구들을 정리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물은 직접적인 이제 이 수업에 영향을 바로 끼치지는 않아도 간접적으로라도 계속 수업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러한 매체가 되는 것 같아서 이거는 꼭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가장 첫 번째로 넣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이 내용을 담을까 말까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은 예민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을 내가 담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의 진심을 조금 왜곡해서 들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넣었다 말았다 넣었다 뺐다가 계속했는데요. 그래도 내 소신 발언을 해보도록 하겠다 하고 결국은 이제 넣어봤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요, 바로 절대 평가절하된 레슨비를 받고 수업을 하지 말자입니다. 이 내용을 먼저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저 또한 처음 이제 수업을 시작을 했을 때 학생 한두 명 가지고만 이제 수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이 한두 명이 있는 그 시즌이 되게 생각보다 길었어요. 한두 명, 한 3명, 4명 세워질 때쯤에 또 다시 학생들이 그만둬서 다시 한두 명이 되고 하는 그러한 시즌을 저도 당연히 겪었습니다. 먼저 이제 박리담회로 좀 나는 저렴하게 해서 학생들을 많이 받겠다 하시는 분들께는 저희 열심히 공부했고, 그리고 그만큼 투자도 하고 시간과 돈 모두 다 투자를 해왔잖아요. 그런 분들은 자기가 공부를 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시면서 그러한 마인드는 조금 저희가 스스로 좀 고쳐 나갔으면 좋겠어요. 저희 다 같이. 일단 첫 번째로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가서 레슨비를 올리는 것, 당연히 이해가 되죠. 근데 갑자기 체르니 100으로 만약에 올라갔다고 해서 수업료가 막 4, 5만 원이 올라갔다. 그러면 또 이제 그 어느 정도의 레슨비를 생각을 해서 수업을 받으려고 했었던 분들은 4, 5만 원이 올라가네? 그럼 내가 굳이 수업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라고 해서 수업을 중도에 이제 그만두실 수도 있다는 점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수업의 좀 퀄리티를 높이다 보면 분명히 진가를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 세 번째인데요. 이 챕터는 영상을 좀 따로 만들까 하다가 일단은 간략하게라도 이 영상에 함께 담아보자 하고 같이 담아본 내용입니다. 바로 어떤 내용이냐면요. 공부를 꾸준히 하자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 페다고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피아노 교수법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계속해서 꾸준히 공부를 하고, 그리고 유행하는 곡은 무엇인지, 아이들 사이에서 어떠한 곡이 조금 유행을 하고 있는지 같은 것들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 만화 같은 것들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저의 경우에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만약에 성인을 대상으로 하신다 하면은 그 성인들이 관심이 있는 것들을 알아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마트 같은 데 가서 장난감 코너를 쭉 한번 돌면 어떠한 것들이 좀 주력 상품인지, 어떠한 캐릭터가 가장 인기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해두면 스몰 토크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가끔 이제 저희가 뭐 50분, 60분 수업이 따분하잖아요. 그럴 때 또 도움이 되기도 하고, 아이들이 너무 또 음악 얘기만 하면 집중력이 이렇게 흐려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아이들의 흥미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라고 하면 좀 학문적인 내용들도 당연히 포함을 되지만, 이제 레슨을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는 트렌드를 공부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적어보았습니다. 네 번째인데요. 이 네 번째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담아보았어요. 자기만의 이제 컨텐츠를 확실하게 구축하기입니다. 자기만의 컨텐츠가 하나 있으면 레슨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5번째인데요. 여태까지는 살짝 이상적인 이야기들만 했다라고 싶으실 수도 있어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과연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5번째는 그래서 실질적인 내용을 담아봤습니다. 레슨을 많이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데요. 바로 주말을 포기해라 입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이제 저의 경우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학교가 빨리 끝나도 이제 1, 2학년의 경우에는 4교시를 했을 때 1시 정도에 끝나고요. 그리고 이제 학년이 만약에 올라갔다고 했을 때는 한 2시 반? 이제 거의 뭐 방과 후 하나 하고 오면 3시 막 이때쯤부터 수업이 가능합니다. 요즘 아이들 정말 바쁘잖아요. 학원도 많고 하는 것도 많고 한데 평일 시간에 끼워 맞추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학원 같은 경우에는 물론 평일에만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 같은 개인 레슨러들은 이제 주말에 좀 활용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현실적으로 어떤 내용을 또 말을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역을 넓게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 서울에서 대학교를 나왔지만 본가가 지방인 경우에는 지방을 내려가시는 걸 강력 추천을 드려요. 사실 이 발언도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가려는 지방에 그렇게 막 조금 레슨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고 하면 저라면 도전을 해볼 것 같아요. 물론 학생이 없다거나 물론 이건 이제 어린이나 성인 포함해서 배울 만한 학생이 없다고 하면 내려가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이 정도면 충분히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그러한 이제 본가를 내려가서 그러한 루트를 조금 타보시는 거를 또 추천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6번째인데요. 6번째는 아까 5번째랑 조금 비슷한 내용일 수도 있어요. 6번째는 바로 동선을 잘 짜기입니다. 저희는 이제 개인 레슨러들은 중간중간 레슨 사이사이에 시간이 많이 뜨면 엄청난 손해이잖아요. 그 사이에 옆집 가면 한 명 더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저뿐인가요? 여튼 이제 이렇게 동선을 잘 짜야지 최대한 짧은 한정된 시간 안에 많은 학생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동선을 이제 잘 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지역을 일단 좀 나눠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가는 날, 그리고 오늘은 이쪽 동네 가는 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수업을 동선을 짜게 되고요. 그리고 그 동선을 짠 거 안에서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학생들의 편의를 봐주면서 나의 시간표에도 맞출 수 있는지 정말 많이 고민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6가지 총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한 분이라도 그리고 한 가지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영상을 준비해 본 거니까요. 많은 분들이 보시고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보다 뛰어나신 분들, 저보다 더 잘나신 분들 당연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과 저희가 이제 경쟁자다, 경쟁 상대다라고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이 피아노 교육에 있어서 피아노 교육의 인식이 좋아지고 그리고 피아노 교육의 질이 좋아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하게 되었고요. 본인만의 또 이제 노하우나 방법 같은 게 있으면 꼭 댓글로 공유를 해주셔서 이제 갓 수업을 시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러한 초보 레스너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러한 글들을 직접 남겨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께 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영상으로 많이 준비를 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그럼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건강하게 만나요. 안녕!